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타우 RX의 LMTX라는 물질에 대해서 바로 메디포럼 제약이 국내 독점 공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을 했고 9월 말 그러니까 3분기 내로 인수가 완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독점 계약이 합의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우 RX가 우리가 말했던 이제 침입 체제를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세계 유일 글로벌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이제 기업들이 다 베타 아밀로이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 타우 RX 혼자만 지금 타우 단백질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성경지명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요거에 치매 치료제 독점 계약에 대한 합의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려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타우 RX가 이제 이 회사도 이제 투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겐팅 그룹이랑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입니다. 테마섹은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었죠.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제 국부펀드이고요. 그 메디포럼 제약이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이제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주주 테마섹이랑 뭐 겐팅그룹 이런 데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주주 설득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가서 싱가포르까지 연구진과 주요 주주를 직접 만나서 설득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제안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계약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그림만 봐도 지금 아쉬운 쪽은 메디포럼 제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우겨우 가서 이제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메디포럼 제약에게는 굉장히 좋은 계약을 따냈다라는 것이고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치매 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사로 성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제 설명했고, 또 이대로 계약대로 이제 잘 진행하면은 이제 진짜로 치매 치료제 전문 제약사로 성장할 수가 또 있는 발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MTX가 일부 국가에서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것도 저번에 달았고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다른 이제 약들이 실패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2003년 이후로부터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억제하는 연구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이뤘는데, 뭐 머크사, 일라일리 다 엄청 큰 글로벌 빅파마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임상을 진행했는데 빈번히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면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타우 단백질이 원인이었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에 집중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항체 뭐 아두카누맙 얘도 임상 3상에 실패해가지고 그냥 베타 아밀로이드는 다 그냥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이제 타우 단백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타우 RX가 세계 유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우 단백질 응집 억제를 해가지고 작용 기전이 있는 건데, 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인 엉킴을 이거를 억제를 해주면은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작용 기전입니다. 타우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마이크로 튜브에 붙어가지고 철도길에 모처럼 딱 고정을 잘 시켜주는데, 얘가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과인산화가 되면은 이제 탈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끼리 막 뭉쳐가지고 엉키면은 요게 바로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요 응집하는 것을 이제 막아줘가지고 잘 치료를 한다라는 점이고, 앞서 이제 도전했던 글로벌 빅파마들의 이제 실패 사례를 조금 더 보면요, 이제 굉장히 치료제 개발이 난항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 화이자는 존슨앤존슨 다 엄청 큰 회사들이잖아요. 공동 개발 중이던 치료제 연구를 포기. 그리고 화이자는 또 다시 뭐라고 또 말을 했냐면은 1월에 알츠하이머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하지 않겠다. 그냥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개발 안 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상까지 갔어도 이제 성공하지 못했고, 2016년에는 아까 봤던 일라일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접었고, 그 다음에 9월에 로이반트 사이언스 자회사 엑소반트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머크도 개발에 도전했지만은 고비를 맞췄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만 봐도 화이자, 존슨앤존슨, 일라일리, 머크 다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다 실패한 겁니다. 왜냐? 이거 치료제 개발 자체도 어렵고, 그 다음에 베타 아밀로이드에 다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또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존의 시장에 경쟁자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혼자서 시장을 다 먹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블루오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금 타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굉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왜냐? 앞서 했던 사람들이 다 베타 아밀로이드 집중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타우가 답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치매 치료제가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하는데, 요게 쓰이는 게 지금 도네페질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늘려서 인지 기능 개선을 돕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뇌세포 파괴를 막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도 약간 좀 개선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뇌세포 파괴를 막는 치료제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면은 대박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있던 도네페질도 지금 2019년으로 혈관서 치매 효과 삭제가 타당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약심은 이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데, 여기서 유효성을 이제 검토를 했는데 혈관
혈관성 침해에 대해서는 요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타당하다라는, 삭제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돈의 폐질 제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런 주요 국가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 치료를 적응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약심위원이 봤을 때는 임상시험 결과로 판단하면은 요게 효능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워낙에 치료제가 제대로 된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개선의 어떤 가능성이라도 보이면은 일단은 치료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만큼 치료제 개발이 어려웠다라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삭제가 된다고 하면은 혈관성 치매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치료제가 거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돈의 폐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들이 조금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적응증에서 삭제된다면은 적응증이 혈관성 치매로 하면은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처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방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이 치료제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적응증 삭제가 되면은 치료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37,000여 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치료제 사용이 막혔다. 그래서 코드명을 변경해가지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진단명으로 해서 요렇게 치료제를 공급하겠다라는 게 의사들의, 일부 의료진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뇌혈관 질환인데, 뇌조직 손상이 나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 뇌혈관 질환, 혈관이 있는데 여기에 질환이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 막 부풀어 오르고 터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치매를 말하게 됩니다. 2017년 기준 이제 돈의 폐질 복용은 58만 명인데, 이 중에서 6,000명 정도가 복용을 이제 혈관성 치매로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혈관성 그 치매 치료제가 돈의 폐질이 유일하다. 치매 치료제 자체가 별로 없는데 얘도 유일한데 얘를 이렇게 삭제해버리면은 쓸 게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치매 환자 중 대략 유병률이 이제 전체 6에서 10% 정도 된다고 하고요, 혈관성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평가를 할 때 이제 대부분 뭐 다른 것들은 이제 효과를 조금 인증을 했지만, 이제 인지기능 평가 검사 같은 경우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효과가 없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였는데, 의료기가 반발해가지고 세 가지 평가 지표 중 일부 개선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굳이 안 쓰지 않을, 그러니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의료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 써볼만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식약처랑 이런 데는 좀 다르죠. 국가 이제 허가기관, 규제기관이다 보니까 그 일종 오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의 보장성, 접근성 보여주는 것과 효과 없는 약을 그냥 쓰게 풀어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이거는 이제 환자에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식약처의 이런 판단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치료제 개발 동향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좀 내용이 한 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기존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 실패를 하면서 이게 아니다 보다 해서 타우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거 외에도 또 무엇들이 있느냐, 바로 이제 뇌 동맥경화에서 오는 거, 혈관 치매, 그다음에 알코올성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동맥경화부터 이제 한번 보면요. 동맥경화라는 것은 동맥이 두꺼워지고 지방, 석회질이 안쪽에 침착하고 쌓여가지고 혈전이 형성되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동맥경화증이 되는데, 이제 한마디로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굳어져서 탄력을 잃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점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고혈압, 뭐 비만, 당뇨병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동맥경화 생기면은 이제 뭐 혈류장애, 혈전 형성, 뇌중풍,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점도 알 수가 있고, 이번 내용에 이제 요약을 하면은 메디프롬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이제 국부펀드 테마섹이 주요 주주로 있는 여기 가가지고 이제 독점 계약을 이제 직접 이제 싱가포르 가서 설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따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계약을 따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다른 신약 개발들을 했던 치료제를 개발했던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성공한다면은 시장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블루오션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다 베타아밀로이드 집중했다가 실패했는데 지금 타우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